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질문, 사람들은 왜 바람을 피울까?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주제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나쁘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복잡한 속사정이랄까? 그렇죠. 여러 요인이 얽혀 있으니까요. 네,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마음속 문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유전자나 뭐 그런 거요? 네, 유전자, 관상, 사주 이런 이야기까지 이 미끄러운 주제의 여러 단면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자료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시작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재 관계에서의 결핍이었습니다.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뭐랄까 감정적인 공허함,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갈망, 또 예전 같지 않은 열정 같은 거요. 혹시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꼈던 경험? 당신도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사람들이. 네, 바로 그런 감정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맞아요. 현재 파트너십에서 얻지 못하는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만족감 같은 거, 그걸 외부에서 찾으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보상 심리요? 네. 흥미로운 건 자료들이 이 결핍 상태 자체를 외도의 가능성을 키우는 어떤 토양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토양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공감이나 인정을 막 간절히 원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심리적 환경이 먼저 조성된다는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료들 보니까 충동을 잘 못 참거나 아니면 자기애가 유독 강한 경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네. 그런 특성들이요. 어떤 자료에서는 나는 좀 특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경향도 꼬집던데요. 이런 개인적인 요소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충동 조절 능력이 좀 낮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면 외도라는 선택의 그 심리적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문턱이 낮아진다? 네. 더 넓게 보면 이건 관계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책임을 느끼는지랑 연결되는 문제죠. 당신의 자료들이 지적하듯 관계 속 갈등을 좀 공강하게 풀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회피요. 그게 외도를 일종의 도피처로 삼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피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떨 땐 약간 핑계처럼 쓰이기도 하는 것들. 아, 그 유전자나. 네, 유전자 아니면 바람기 있는 얼굴 혹은 타고난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 정말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의 자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선 꽤 단호한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새로운 경험 추구나 충동성 같은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해요. 아, 영향을 주긴 주는군요. 네. 하지만 그게 외도라는 이 복잡한 행동 자체를 결정짓는다고 보진 않는 거죠. 어디까지나 경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딱 그 수준입니다. 경향성. 그리고 관상,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로 사람 성향이나 미래를 판단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요. 전혀 없다. 네. 사주팔자 역시 개인의 기질이나 삶의 큰 흐름,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의지나 윤리적인 선택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운명론에 기댈 여지를 별로 주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유전자나 관상, 사주가 외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경향성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처한 상황,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이 개입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재료는 있지만 요리를 할지 말지는 결국 요리사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요. 아, 비유가 좋네요. 결국 자료들이 가리키는 핵심은 관계 내 소풍이나 노력의 부재, 개인의 어떤 심리적 취약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입니다. 책임이군요. 네. 이 복잡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해가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운명론적 시각에는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로 보이죠. 자, 오늘 이렇게 파헤쳐본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바람은 타고난 운명이라기보다는 네.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와 개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의 선택, 이런 것들이 얽혀서 발생하는 아주 복잡한 현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봅니다. 네. 만약 유전자나 운명 같은 그런 외부 요인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설명에 끌리는 경향이 있을까요? 혹시 이 복잡한 인간관계와 행동의 이유를 좀 단순화하려는 욕구, 혹은 때로는 그 무게감 있는 책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결국 바람은 관계 당사자들 간의 소통 부재와 노력 부족,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개인의 책임감 있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배우자나 연인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행동의 주체는 나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알제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